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법의 장재혁입니다. 날도 추운데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건물에서 이동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자료는 요거 오늘 요거 2개로 하니까 다 챙기셨죠? 여기 하나는 이제 조문집 해가지고 최대한 좀 글자가 작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그리고 빈출, 조문, 기출 문제 이겁니다. 오늘 이제 문제는 170 문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배경 내용들을 좀 많이 파악을 이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오늘 수업의 타겟은 이번 시험 보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잡을 거예요. 이번 시험.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도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찔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찔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이 정도의 레벨을 이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도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얘기하다가 점점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빨리 열심히 적으세요. 적으세요. 그래야 언제든 그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양쪽 이렇게 다 2개 깔아 놓으시고, 그리고 찾아본 조항에는 빨리빨리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봤다는 흔적을 남겨놔야 나중에 복습할 때도 이제 그게 좀 수월하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제가 이제 어이구, 왜 이래? 사람을 땡기고 있어. 자, 질문하시려면은 이제 카톡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문 문제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범위를 잡기에 따라서는 형법 모든 판례도 다 조문 문제에 포섭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판례라는 게 조문을 해석해서 실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조문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 그걸로 한정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제가 필기하는 거 빨리빨리 어디 공란이든 여기 문제집 보면 옆에 공란 좀 있죠? 거기다가 열심히 적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암기를 위해서 두문자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자, 여기 형법 총론 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2페이지 맞죠? 자, 처음에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나오는데,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자, 두문자 시작합니다. 두문자 해가지고 적어보세요. 외국인 명치 폭협. 자, 일단 적으신 다음에 두문자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만드는 두문자는 최대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최대한 이렇게 두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얘가 어쨌든 이렇게 두문자를 딱 이제 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들어오세요. 거기서 보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저기서 이렇게 눈만 있으면 여기서 보기 무서워요.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머릿속에다가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제 머릿속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외국인 하면은 이제 저는 이게 좀 키 크고 얼굴 허옇고 이제 머리 뽀글뽀글한 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다 다르시겠죠. 하여튼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전뇌학습법이라는 거예요. 좌뇌와 우뇌를 같이 활용하면 암기가 오래돼요.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다가 이 외국인의 명치 어딘지 아시죠? 여기 빡 때리는 거, 그거를 그림 이미지화 한 다음에 자, 이제 의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요 외국인에서 요 외국 있잖아요. 요거는 외국 원수 혹은 외국 사절. 그러니까 외국 원수는 대통령 말하는 거죠. 트럼프, 뭐 시진핑. 그리고 외국 사절은 이제 대사, 뭐 영사 이 정도 해당하겠죠. 외국 원수 사절에 대해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요런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됐어,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거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요거는 요렇게 적어 보세요. 출판물 괄호 닫고 명예훼손. 그러니까 단순 명예훼손죄랑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여기 명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요 치는 뭘까요? 과실치상 할 때 요 치입니다. 과실치상.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업무상 과실치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실치사도 아니에요. 오로지 과실치상, 그러니까 단순 과실치상, 요것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폭행이랑 협박, 요건 아시겠죠? 그런데 요 사이에다가 요렇게 존속 괄호 열고 요렇게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단순 폭행이나 존속 폭행이나 단순 협박이나 존속 협박이나 모두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뭐 그 외에 이제 폭행 치사나 폭행 치상이나 이제 치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베이스로 깐 다음에 한번 볼게요. 1번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올해 나온 문제, 작년에 나온 문제죠. 뒤에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 얘기고 상해죄는 아니죠. 근데 폭행죄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도 제가 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시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OX 표시를 지문에다가 하잖아요. OX 표시, 이거 표시할 때는 반드시 절대적인 참, 거짓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반의사 불벌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가 옳은 걸 묻든 틀린 걸 묻든 있는 걸 묻든 없는 걸 묻든 여러 번 표시하실 때는 동그라미는 어디에? 있는 거에 동그라미, 없는 거에 X. 요런 기준으로 본인이 잡아두셔야 돼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 거를 동그라미 안 하고 문제의 질문에다 연관지어서 해버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것은? 으로 물어보면 아닌 것에 대응하는 거가 이게 그 문제에 연관지어갖고 동그라미 X를 해놓으면 이거랑 반대가 되잖아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다음 중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인 것들 모두 고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다니면서 한번 볼게요. 되셨어요. 정답은 소리가 혹시 안 들어가나요? 아, 소리 커서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재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나면 재촬영 끔찍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기억 사자 명예훼손죄 해서 요거 사자 명예훼손죄 아니죠. 그런 다음에 니은 외국 나왔죠. 맞고 디귿 명예훼손죄니까 맞고 리을 존속협박 맞죠. 미음 업무상 비밀누설 아니고 비읍 과실치상 맞고 비밀침해 아니고 그 다음에 준강제추행죄 아니고. 문제가 왜 이렇게 구성됐냐면 요거 친고죄랑 헷갈리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친고죄랑. 그래서 자 바로 밑에 이제 친고죄가 있는데 자 친고죄도 두 문자 갑니다. 친고죄 어디 있어? 자 이제 친고죄의 두 문자입니다. 요거는 반의사 불벌죄였어요. 반의사 불벌죄. 그리고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자 두 문자. 먼 친족인 사모님의 비밀. 제가 요거 두 문자 딱 만들고 요거다 했어요. 아, 이거 쓰면 말이 된다. 저 이럴 때 희열을 느끼는데 그 뒤에 이제 자괴감도 밀려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여러분의 먼 친족 중에 좀 돈 많은 사모님 안 계신가요? 어쨌든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 먼 친족인 사모님의 비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의미를 한번 연관지어 볼게요. 이 먼 친족, 친고죄에서 이제 먼 친족이라고 하면은 그 친족상도래.
친족상돌의 중먼 친족. 요거 말하는 거죠. 이제 328조 2항. 2항의 친족. 이따가 친족상돌에도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실 이거 뭐지 이러면 이거 안 돼요. 이거 그 정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거 곤란해요. 자, 그래서 친족상도례 중에 먼 친족은 친고죄고요. 자, 여기 동그라미 쳐야지. 그다음에 사는 사자 명예 훼손죄. 그리고 모는 모욕죄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밀은 비밀 관련 범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 침해죄하고 뭐예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 비밀 침해, 그리고 업무상 비밀 누설. 이 둘 다 비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 2번 문제가 그래가지고 요 이제 중간에 요것도 다 들어가 있죠. 그거 분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형의 준강제추행죄 있잖아요. 예전에는 성범죄가 대부분 친고죄였어요. 그런데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어요. 그게 친고죄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고소 기간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게 피해자가 이제 누구를 고소해야 될지 딱 파악하고 나서 6개월 지나면 더 이상 고소를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를 보호한다라고 해서 친고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번도 해결이 되죠. 사모 나왔죠. 자, 그다음에 4번은 이제 검찰에서 나온 문제인데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동생 갑이 누나 을의 책상에서 연애 편지를 발견하고 이를 훔쳐보려고 봉투를 뜯었으나 요렇게만 해도 이제 비밀 침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비밀 요 범죄를 알면은 대충 때려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는 친고죄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웃에 사는 2번입니다.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 갔던 친동생 갑. 거의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 갔던 친동생 갑. 여기는 이 가까운 친족일까요? 먼 친족일까요? 먼 친족입니다. 이 형은 이게 문제 나오기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친족상도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형제 자매는 되게 가까운 것 같잖아요. 어릴 때 막 지지고 볶고 막 이게 같이 자라왔으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좀 멀어요. 반계열 쪽이에요, 반계. 그렇기 때문에 요 친족 같은 여기 반계열 쪽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동거할 때만 가까운 친족이고 동거하지 않으면 이항의 먼 친족에 해당돼요. 먼 친족에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뒤에 도자기 깨뜨린 거 나오죠. 요거는 손괴죄인데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번 꽈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 2번 그렇게 봤고요. 3번은 보시면 어떤 범죄인가요? 중간에 을의 사망한 부친 나오죠. 요게 사자 명예 훼손죄겠죠.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제 모욕죄입니다. 저 망할년 저기 오네 그런 거. 그다음에 제가 또 계속 궁금해하는 거 있죠. 똥꼬다리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 좀 아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만신 요거까지는 압니다. 만신은 무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무당 너 그 귀신 씌었다라는 것도 이렇게 비하의 발언으로 썼습니다. 요즘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죠. 근데 똥꼬다리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죠. 자, 다음 장입니다. 구성 요건. 어떤 행위라도 요거는 자, 조문지 펴가지고 17조 한번 읽어보세요. 17조. 조문지 펼치셔서 빨리빨리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고요. 요 17조를 해석할 때는 결국 인과관계란 게 이런 거잖아요. 행위랑 결과랑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그 행위는 말 그대로 어떤 행위라도 그게 이제 그 범죄 행위 그걸 말하죠. 그 다음에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로. 결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행위와 결과 간에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17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구성 요건 끝났습니다. 이제 위법성이에요. 자, 6번 보시면 이제 정당방위 문제가 나오죠. 자, 역시 법조항 펼치셔가지고 20조부터 24조까지
최대한 빨리 지금 읽어보세요. 20조부터 24조까지. 다 보신 분은 앞에 좀 봐주세요. 왜? 왜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 참이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법조항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요게 헷갈립니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 밑줄 우연방위, 그리고 우연에 동그라미 치세요. 사실 그 뒤에 내용은 이건 야간 과잉방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방위가 야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거는 뭐 벌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래서 우연 글자가 아니라 과잉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과잉이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저기 요 우연 나온 김에 요거는 이제 법조항에서 조금 이제 완전 직접 연관성은 없지만 여러분이 계속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들 제가 좀 검토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우연방위라는 거랑 우연방위랑 연결되는 것도 뭐가 있나요? 오상방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속 헷갈려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선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이렇게 3단계 범죄 체계론을 따를 때 구성요건도 객관적인 요소가 있고 주관적인 요소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위법성도 기본적으로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제 이렇게 반대로 검토를 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도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배우셨죠. 자, 그래가지고 구성 요건의 객관적 요소를 충족시키고 주관적 요소까지 충족시키면 일단 불법이 발생하면서 요거는 법질서 전체에서도 요거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일단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 그런데 위법성 단계에서는 이제 반대로 진짜 위법성이 있냐라는 걸 적극적으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예외적으로 봐줘야 되는 건덕지는 없는가? 라는 식으로 반대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충족됐는데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소도 충족되고 주관적 요소도 충족돼 버렸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위법성 조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 요소는 있는데 주관적 요소는 없는 경우, 그리고 객관적 요소는 없지만 주관적 요소가 있는 경우, 그리고 둘 다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위법성 조각되니까 결국 무죄죠. 이거는 무죄.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으면은 얘는 봐줄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위법성 조각이 안 되는 거고, 뭐 책임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결국 기수 쪽으로 가겠죠. 기수. 그래서 요 중간은 여러분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객관적 요소는 있는데 주관적으로 나는 뭐 정당방위 할 생각 없었는데 우연히 정당방위 상황이 갖춰졌을 때 이런 걸 말하는 거라서 요거는 우연 땡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뭐 객관적인 상황은 안 갖춰졌는데 자기 혼자 잘못 착각해가지고 아 이건 정당방위 해도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면서 행위했던 거, 그래서 잘못 알고 했다 그래서 오상 땡땡 이렇게 부릅니다. 오상 땡땡.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학설들이 있고 요 학설이 제일 골치 아파요. 형법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요거는 무죄고 요건 유죄고 얘네들은 얘보다는 좀 나쁜데
얘보다는 좀 덜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처벌한다. 요거 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우연방위 같은 경우에 일단 학설이 이렇게 나뉩니다. 무죄설하고 그 기수범설, 기수설이라고 간략히 할게요. 그런 다음에 불능 미수설, 이렇게 세 개가 나뉘는데 이 불능 미수설이 지금의 통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수 아니고 중간에 미수 정도, 중간에 미수.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오상방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가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의설과, 이거 좀 요 넣을게요. 자, 고의설, 책임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고의설은 다시 엄격 고의설과 제한 고의설, 그리고 책임설도 엄격 책임설과 제한 책임설. 로 나뉘는데 여기서도 결국 요 제한 책임설이 핵심입니다. 제한 책임설이. 그리고 요 제한 책임설에서는 이제 이렇게 봐요. 요 제한 책임설도 다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유추 적용설하고 그런 다음에 법효과 제한 책임설. 근데 요 이제 얘네 특히 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책임 요소인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요소인 책임 고의가 조각이 되면은 쉽게 말해서 책임이 날아가는 거예요. 고의범의 구성 요건 해당성 충족하고 위법성 충족했더라도 고의범의 책임이 날아가면 무죄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과실범 으로 가는 겁니다. 과실이 실제로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과실조차 없다면 그냥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죄, 기수, 얘는 미수, 얘는 과실. 중간 어딘가로 처벌하는 거죠. 그 감만 잡아두셔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불능미수. 조금 더 하자면 여기는 이제 고의기수가 되겠죠. 고의기수 한다면은 고의가 기수가 아닌 미수, 고의가 아닌 과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8번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자,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이게 과잉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요거예요. 그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서 이제 규정 체계를 보면은 이것도 잘 그려두세요. 우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게 있고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요게 있고 야간과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는 그냥 기본적인 단순 정당방위도 있고 과잉방위도 있고 야간과잉방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피난도 기본방도 있고 과잉피난, 야간과잉피난 인정됩니다. 그런데 자구행위 요거 없어요. 요건 법조항에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법조항에 여러분이 아까 읽어보신 바로 거기. 그렇기 때문에 요거 문제 나오기 딱 좋겠죠? 요거 나옵니다. 이거. 자, 그리고요. 다 적으셨으면 9번으로 갑니다. 긴급피난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죠. 자기 또는 타인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10번도 똑같은 말인데 말을 바꾼 거예요. 의미는 똑같은데 제3자의 개인적 법익, 결국 타인을 위한 이랑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11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피해자의 승낙인데요. 중간에 쭉 가보시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 꼭 맞는 것 같지만 이거 없는입니다. 없는. 그래서 24조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피해자가 법익 침해를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한다라는 거. 대표적인 조항이 뭘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이런 것들. 그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게 안 되는 거죠.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책임 단계예요. 자, 역시 법조항 9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조 보시면
자, 거기 14세 되지 아니한 자 거기 밑줄 치신 다음에 밑에다가 생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거 생물학적 방법을 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는 오로지 생물학적 신체적 그 기준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는 틀렸죠.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은 어떻게 되는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헷갈리지만 이거 수업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조로 와보세요. 10조 1항 심신장애입니다. 자, 밑줄 심신장애 밑줄 치시고 거기다가 생이라고 써보세요. 이거는 생물학적 기준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선으로 끊고 자 밑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까지 그리고 그 밑에다가 심이라고 써보세요. 요거는 심리학적 정신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심신상실자는 생물학적인 요건과 심리적 요건이 둘 다 갖춰져야 돼요. 정신병도 있고 행위 당시에 정신이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봐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13번 형사 미성년자라도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 책임 능력이 부정된다. 아니죠. 형사 미성년자는 그 뒤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뭐예요? 심리적 기준이죠. 이 심리적 기준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14번입니다. 농아자 뭔지 아시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뒤에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요 형의 가감 관련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형벌론 가가지고 가감 그것도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 요건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15번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가 맞습니다.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길면서 앞에다가 맞는 말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이제 여러분의 집중력이 점점 흐려지죠. 쭉 해가지고 마지막 되면은 안 읽고 넘어가요. 그냥 이게 나는 읽고 싶은데 뇌가 시켜요. 뇌가 야 빨리빨리 녹아 라고. 그러니까 요거 이 뭐랄까 본능을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5번 됐고요. 16번도 잘못된 말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일단 이 문제의 답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그 10조 3항이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전부를 지칭하는 거. 전부 지칭하는 거 이런 거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항상, 모두, 언제나, 엄마 걸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딱 보고 이거 사이렌을 돌리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것도 스킬입니다. 그래서 내용 몰라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그 지문은 그렇게 또 찍어서 맞추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17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같은 경우에는 16조 조항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6조 법률의 착오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동그라미 치세요. 있는 때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 법조항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 없는 요구로 규정된 것도 제가 오늘 여기 문제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 짚어드리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법조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있는 없는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면 표시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12조 문제인데 어려워요. 이거는 조항을 모르면. 요거는 12조 보시고 뭐가 틀렸나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으셨어요?
하면 속기 쉽죠. 자기 또는 타인 하면 우리 또 약간 익숙하잖아요. 저쪽 정당방위 쪽에서.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기 또는 친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미수범으로 넘어갑니다. 자, 20번인데요. 요것도 여러분 여기 법조문 펼치셔갖고 25조부터 29조까지 지금 후딱 한번 읽어보세요. 빠르게. 다 보셨습니까? 목이 말라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수범 됐죠? 20번으로 돌아오세요. 미수범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요 29조 같은 거는 대부분 이런 조항이 있었나?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보셨으니까 됐고요. 자, 21번도 가중감경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22번도 법조항 그대로 꼰 거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23번은 뭐가 틀렸나요? 23번 판단해 보세요. 법조항을 보고 문제를 봐도 모르겠죠. 이래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보여요. 모르면. 주체가 잘못됐어요. 불능미수 같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그러니까 뭐 범죄 체계론으로 따지자면은 대상, 객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행위 방법이라든가 요런 거에 착오가 있어야지 주체, 뭐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착오한 거는 불능미수에 이제 포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4 요것도 가중감경 문제죠. 자, 이제 1교시에 제일 이제 골치 아픈 요 미수범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수범이 이게 공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 미수 문제는 미수나 예비 처벌 규정이 있니 없니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형법에 범죄가 막 300~400개가 넘고 그 미수범 처벌 규정을 완벽하게 외우려면 외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사실 이게 효율적으로 가다 보면은 완전 100%다 포괄할 수는 없어요. 100%다 포괄하려면 그냥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망을 계속 짜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채를 오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곡차곡 머리에 넣으셔가지고 요 지식을 만드세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 외우고 안 외우고 두 문자에 없던데 개새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이렇게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2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나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이 맞는 말인데 도저히 판단이 안 되죠. 자, 요거는 좀 적을 게 많으니까 연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뭐 뒤에 공란 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확보를 빨리 하세요. 예비, 미수, 그리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거 말한 겁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썼어요. 자, 우선 이제 요 25번 문제는 요 미수범 중에서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죠. 여기서는 미수 없는 거가 더 적습니다. 개인적 법익에서는 대부분 미수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 처벌 규정 없는 거 외우는 게 나아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제 미수경 부점장이 강권하여 비밀 업무로 유명한 신용이 폭락했다. 미수경 부점장이 강권하여 비밀 업무로 유명한 신용이 폭락했다. 이게 또 뭔 소린가? 적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시험 보고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평생 순경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승진 시험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형법 시험을 안 보게 되면은 그때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평생 기억날 거야. 그때쯤 되면.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미수는 이제 미수 관련해서고요. 이제 자, 경입니다. 하나씩 요건 좀 많으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경계침범입니다. 경계침범. 경계침범. 그리고 부는 부당이득. 그리고 점은 점유이탈물 횡령, 점이횡. 장은 장물. 강은 강제집행 면탈. 권은 권리행사 방해. 경계침범, 부당이득, 점이횡, 장물, 강제집행 면탈,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글자가 조금 작아서 촬영이 잘 되나요? 됐죠? 여기까지는 개인적 법익 중에서도 얘네는 재산죄예요. 요 앞에는 재산죄, 위에는. 그리고 요 밑에는 재산죄 그 앞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자, 하나하나 또 해볼게요. 자, 비밀은 말 그대로 그 비밀 아까 있던 그 범죄 있죠. 그 비밀 침해랑 그 업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요 업무는 업무방해죄. 말 그대로 업무방해. 그 다음에 요거는 유기학대. 그리고 이거는 명예훼손.
명예훼손. 설마 이거 형법 배우시는 분 막 이렇게 쓰진 않으시겠죠? 저 인터넷에서 이거 보고 막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네, 댓글은 달지 마세요. 댓글은 달지 마세요. 여러분 뭐 댓글 달다 보면은 이제 저쪽에서 이제 분명히 이렇게 훼손 이런 거 지적해 주면은 요 정도는 이제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적 수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바로 욕이 날라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욕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이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막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넘기세요. 그다음에 요 신용은 신용훼손. 그래서 말 그대로 명예 그 업무 신용 업무 경매에 대한 죄 거기 있죠. 그거 다 그게 없습니다. 미수가. 그다음에 요거는 폭행이고 이건 낙태. 폭행 낙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재산죄 그리고 여기는 재산죄 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이거입니다. 차근차근 문제 풀면서 채워나가 볼게요. 일단 25번 그러면은 이제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나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폭행죄는 여기 있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죠. 그리고 협박죄는 여기 없으니까 미수범이 처벌되겠죠. 자, 26번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27번 준강도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거 또 이런 감도 좀 잡아보세요. 이게 미수나 예비는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원칙적으로 기수만 처벌하는데 기수 이전 단계 미수 처벌하는 거, 미수 이전 단계 예비 처벌하는 거는 이 범죄가 법익 침해 위험성이 크니까 그런 거죠. 준강도는 어마어마하게 센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감으로도 맞추실 수 있죠. 자, 이제 28번입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다. 이제 자, 여기서는 예비랑 아예 이거는 한 세트로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한 세트로. 예비 처벌 규정이 있으면 미수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도 처벌하는데 미수도 당연히 처벌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개인적 법익 중에서 예비 처벌 규정은 있는 게 훨씬 적어요.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살인, 계속, 강도, 취매 이렇게 적어보세요. 살인, 계속, 강도, 취매. 취매는 취미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길 저는 바랍니다만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살인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살인 그리고 요거 개는 위계 위력 살인 그리고 속은 뭘까요? 살인 중에서 속 들어가는 거 존속 살인. 그래. 존속 살인. 그리고 강도에 관한 죄. 강도는 말 그대로 강도. 그리고 요 취매는 뭘까요? 약취 유인 인신매매. 요걸 제가 이렇게 취매라고 땄습니다.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에서는 예비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 약취 유인 중에서 292조의 2항에 보면은 그 범죄가 이제 뭐 약취유인 목적으로 모집, 뭐 운송 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요것만 제외됩니다. 약취유인 인신매매 범죄들 쭉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맨 뒤에 있는 거 요거 하나만 제외해요. 맨 뒤에 있는 거. 말로 할 수 있는 약취 등 그 범죄 목적 모집, 운송, 전달죄라는 292조의 2항 그 맨 마지막 범죄 그것만 딱 제외되고 나머지는 예비 처벌 규정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거 내면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판례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막 이거 세세한 거를 너무 막 다 외우려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험장에서 난동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그냥 요거 일단 뭐 예외 하나 있구나. 그 정도로만 접근하세요.
전부 대부분 다 있는데 뭔가 예외 하나 있구나 그 정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적 국가적 법익으로 넘어가면요, 여기도 예비를 처벌하는 게 적어요. 예비를 처벌하는 게 적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외 요거 좀 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살인 계속하고 강도는 취미로 하고 전혀 아닙니까?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비난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이제 시작합니다. 내외 사방으로 가스통이 폭발. 내외 사방으로 가스통이 폭발하자. 자, 여기 좀 밑에서 써야지. 일용할 우유를 기차로 원조했다. 혹시나 요 글씨 작아서 안 보이시면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내외 사방으로, 말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내외 사방으로 가스통이 폭발하자. 그러니까 내외 안팎 사방에 가스통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겼겠죠. 그래서 일용할 우유를 기차로 원조했다. 내가 애쓴다라는 눈빛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좋다.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적어보세요. 내는 내란입니다. 내란죄. 외는 외환이에요. 외환의 죄 있죠. 그 여적죄 있고 뭐 간첩죄 있고 그런. 근데 이 중에서 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 제외입니다. 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 제외. 그리고 요 사는 요건 주의하세요. 외국에 대한 사전죄입니다. 사전이 뭘까요? 사전 뭘 것 같으세요? 외국에 대한 사전. 딕셔너리? ABC? 그게 아니라 사적인 전쟁을 벌이는 걸 말해요. 제가 저기 아베한테 선전포고 막 날리고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대한 사전, 요것만입니다. 이게 국교에 대한 죄 안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딱 요 외국에 대한 사전죄, 요것만 예비 처벌 규정이 있어서 여기 4로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방이에요. 방은 뭘까요? 방화입니다. 방화죄 중에서 자, 현공타. 방화 중 현공타. 현공타는 이제 그거죠. 요거 뭐 이따가도 연관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구성이 돼 있죠. 현공타 자 해가지고 현주 건조물, 공익건조물, 타인소 일반 건조물, 자기소 일반 건조물, 그 다음에 타인소 일반 물건, 자기소 일반 물건 이렇게 되는데 규율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네 셋은 미수도 처벌하고요, 예비도 처벌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위헌범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요것도 없고 구체적인 위헌범으로 해석된다. 이거 다 공부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 예비 있는 거는 저 위에 현공타, 그거 3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끝이 없네요. 가스는 이것도 방화죄 안에 있긴 한데 같이 가스, 전기 등 방류, 그다음에 공급 방해. 이 범죄는 예비를 처벌합니다. 가스, 전기 등 방류, 공급 방해.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적을 때가 부족하네요. 자, 통은 통화,
통화에 관한 죄입니다. 근데 통화 중에서 위조 변조만입니다. 통화에 관한 죄 중에서 위조 변조죄만. 저랑 눈 마주치고 당황하셨어요. 통화죄 중 위조 변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 폭발은 여기다 적을게요. 폭발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두 개거든요. 일단 폭발물 사용죄, 그리고 폭발성 물건 파열죄. 폭발물 사용죄와 폭발성 물건 파열죄 둘 다 폭발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연관 지으시면 됩니다. 나중 되면 이 둘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폭파라고 이렇게 두 문자를 따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 나오면 요거 두 개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거를 외우는 게 낫잖아요. 적은 거를 많은 거 외우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요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서 미수 요 처벌 규정은 미수 이거 좀 지울게요. 미수 있는 걸로. 그래서 요것만 없는 거고 얘네들은 다 있는 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제가 또 만들고 이거 좀 위험한가 했습니다. 문통과 유아인이 문통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유아인은 우리 트위터의 왕 아인 씨. 자, 사체로 교통 방해하고, 그다음에 옆에다 적을게요. 분묘로 도주해도 불법 체포하면 공무상 무효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우리가 아는 그분하고 유아인하고 같이 시체를 길바닥에 던져서 교통방해를 해요. 근데 같이 손잡고 이제 분묘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럼 잡아야겠죠. 근데 잡으러 갔는데 불법 체포하면 공무상 무효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방금 비웃는 것도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문통과 유아인. 자, 하나하나 적어드릴게요. 문은 문서입니다. 통은 통화예요. 유는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련된 거예요. 유가증권과 우표 인지에 대한 죄라고 있습니다. 통은 통화에 관한 죄, 문은 문서에 대한 죄. 그리고 그다음에 요 아는 아편에 대한 죄. 그리고 이는 인장에 대한 죄입니다. 요게 조금 겹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감안해서 봐주세요. 이거를 왜 따로 저기 통화 있는데 왜 별도로 했나, 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요 중에서 제외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제외되는 게. 일단 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문서 부정행사, 요건 제외됩니다. 문서죄 전부 다 예비처벌 규정이 있는데 사문서 부정행사 요거 하나만 제외돼요. 그리고 통화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은 그 위조통화, 위조변조 등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라는 게 있어요. 취득 후 지정행사. 위조통화인 거 알면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자기 취득할 때 위조통화인 줄 몰랐는데 자기가 받고 보니까 위조통화인 거 파악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써버리는 거. 위조통화나 뭐 변조통화 취득 후 지정을 알고 행사하는 죄. 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유가증권 인지 우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 우표 등 소인 말소죄, 그리고 요 아편 같은 경우에는 아편 소지는 제외. 위에 5개 중에서 일단 문서 중에선 사문서 부정 행사만 미수하고 나머지는 다 미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문이 없으니까 예비는 처벌 안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통화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는 기본적으로 미수가 다 있는데 요 취득 후 지정 행사죄는 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화 중에서도 제일 그 중한 범죄인 위조 변조는 심지어 예비까지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유가증권 우표 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 밑에를 안 했네요. 제가 하기 싫은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 버렸네. 저거 이따 다시 갈게요. 하다 보니까 안 했네. 그래서 유가증권 우표 인지 중에서는 여기 인지 우표 소인 말소, 그리고 저기 아편 관련 범죄들 중에서는 아편 소지죄, 그리고 마지막에 인장 관련 범죄는 다 있어요. 인장 관련 범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자, 정, 말, 소는 제외된다. 이게 끝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조항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틀리라고. 근데 우리 악착같이 맞추자고요. 맞출 수 있어요? 틀리지 마세요. 자, 여기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사체 같은 경우에는 요 사체 등 영득죄입니다. 사체 등 영득. 그래서 이거 사체 손괴, 사체 은닉, 사체 영득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체 은닉, 사체 영득 하다가 사체 등 영득. 여기에는 손괴, 유기, 은닉, 영득 요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체 들어가 있는 거 여기. 그 다음에 교통방해, 말 그대로 교통방해죄입니다. 교통방해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적어드리자면 일반 교통방해입니다. 일반 교통방해. 그런 다음에 분묘는 말 그대로 이제 분묘 들어가 있는 범죄입니다. 분묘 발굴죄라고. 분묘 뭔지 아시죠? 그 그거 뭐라 그러지? 도굴이라 그러죠? 도굴. 그 다음에 요 도주에서는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일단 도주죄와 그 다음에 도주가 들어있는 특수 도주. 뭐 때려 부수고 도망친다거나 아마 이제 그런 것들 특수 도주 규정돼 있죠. 그래서 프리즌 브레이크 그거 도주. 그리고 여기 도주죄는 그 기본 일반 도주죄가 1항에 규정이 돼 있고 2항에 집합명령 위반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항의 도주죄는 말 그대로 탈옥하는 거고 2항의 집합명령 위반죄는 탈옥한 건 아닌데 일단 무슨 사유 때문에 일단 교도소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일단 집에 가. 그리고 나중에 저기 너 니네 돌아와라고 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여기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니네 탈옥한 거랑 똑같이 볼 거야. 라는 게 집합명령 위반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법 체포는 말 그대로 그 공무원이 하는 불법 체포 강금죄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요 공무상 무효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공무상 이제 뭐 아니면은 뭐 공용 무효 파괴 무효 파괴 뭐 요런 거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공무상 표시 무효죄 뭐 이런 것들 그쪽에 있는 그 범죄들 요렇게 공무상 아니면 공용해서 무효나 파괴 들어가 있는 범죄.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적당히 때려 맞추시면 돼요. 적당히 요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요겁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어휴, 이제 쉴 때가 됐네요. 저거 남겨놓고 쉬면 엄청 찝찝하겠죠? 제 마음은 굴뚝같이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여기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도 이제 기본 강의 때 배우셨겠지만 이 공무상 표시 무효 그거를 이제 뭐랄까요? 그 강제 집행 표시가 이제 강제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강제 집행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규정을 만든 거예요. 부동산의 강제 집행이 다 강제 집행 중일 때는 요거 공무상 뭐 표시 무효죄 이런 걸로 처벌하고 강제 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쫓겨난 사람이 다시 치고 들어왔을 때는 요걸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세트 범죄예요. 세트. 요거랑 거의 이게 동일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저도 이게 괴로워요. 일은 뭐냐면은 일이 맞아 저기 일수죄입니다. 일수. 이거는 방화죠. 이거는 일수죄 중에서 현, 공, 타 요게 있고요.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일수, 치사상. 요게 또 문제가 많이 나와요. 현주, 건조물, 일수, 치사상. 요거는 또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라면 이제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가 규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인데 이제 그거랑도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용 같은 경우에는 요건 정말 슬픕니다. 음용수에 관한 죄예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용수죄 중에서 이렇게 혼독 안 보일라나? 불통 요거 들어가 있으면 예비 있습니다. 음용수에 관한 죄 중에서 독을 혼입한다 할 때 혼독, 그리고 수도 불통죄, 불통. 음용수 못 통하게 하는 거, 관 잘라버린다든가, 불통. 나머지는 저쪽 좀 잘 보이는 데다 적어드려야겠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우 같은 경우는 사실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요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 우표랑 유가증권이랑 왜 따로 이렇게 잡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어디다 적지? 이렇게 할게요. 자, 우표 인지 위조 변조 그리고 요 유가증권 위조 변조 자격모형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쉬는 시간 이거 지우지 마세요. 저 이게 왔는데 이거 지우시면 진짜 여기서 울 거예요. 유표인지 위조 변조 유가증권 위조 변조 자격 모형입니다. 다 왔어요. 힘들어. 자, 기차 등 교통방해 그리고 전복 등에 죄한 죄. 그러니까 교통방해죄 중에서 기차 나와 있는 거, 그게 예비 있는 거. 그런 다음에 요 원조입니다. 다 왔어요. 이 원조는 여기 도주죄 세트로 규정되어 있는 그 도주 원조인데요.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괄호 열고 간수자 괄호 닫고 도주 원조. 간수자 괄호 열고 그리고 괄호 간수자 그리고 도주 원조. 그러니까 단순 도주 원조죄나 간수자 도주 원조죄 이런 건 예비 처벌 규정이 있고, 그리고 단순 도주는 미수만 처벌하고, 그리고 여기 같은 절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기억나시나요? 범인 도피는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쪽 절에 있는 죄도 이게 규정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와, 다 적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가슴이 답답하시죠? 근데 이거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푼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밑밥 감기 이해가 좀 되시죠?
그나마 이게 난 거예요. 그나마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관 짓고 그 문제 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외워질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 이거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세요.